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튜브입니다. 저는 건강튜브의 MC 강영훈이고요. 여러분 요즘 잠을 좀 잘 주무십니까? 하고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그 궁금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코골이까지 싹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비인후과 숨이비인후과의 코골이 전문가, 수면 무호흡 전문가 강지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S 숨이비인후과 성형외과의 강지헌 원장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은 뭐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수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상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좁아진 틈으로 주무시는 동안 이제 호흡 기류가 지나가게 되면 이 상기도를 둘러싼 여러 구조물들이 막 진동을 하거든요. 예, 그때 나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호흡 숨쉬는 통로가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남성의 4%, 여성의 2%가 앓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남자의 4% 안에 제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들어갑니까? 아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아재들 다 들어갈 것 같은데, 2%의 어머님들 코골이 수면 무호흡 많죠.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코골이 방을 썼었어요. 딱 보면 이제 저는 코골이 방에 입영 때부터 좀 이렇게 분리 배치돼가지고 잠을 잤었는데, 그 전에 이제 분리 배치 되기 전에는 코를 고니까 방독면을 씌우더라고요. 방독면을 쓰고 자봤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힘드냐면, 와, 내가 다시 코를 골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타가 있던 시절이라 가지고 코를 한번 골다가 자는 잠에 발길질을 한번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간이 딱 그런 정신이 딱 드니까 코를 살짝만 골아도 내가 코 고는 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쫄병 생활하면서 코골이는 고쳤어요. 무용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압에 의하면 코가 고쳐져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정신을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잠을 자더라도 어느 정도 숨쉬는 통로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뭐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를 안 고시던 분들도 뭐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하시면 코를 고시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정신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코골이 특집이니까 특히 남성분들 군대에 있을 때 코 골았던 기억들,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의 코골이 때문에 다툼들,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댓글 열려 있습니다. 코골이에 대한 궁금증들 우리 강지헌 원장님이 또 여러 가지를 또 함께 풀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희 건강튜브 제작진은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코골이 무용담들 많이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골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함께 또 해결해 주실 거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원장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코골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으로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상기도를 좁게 만드는 원인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게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와 그 기능적인 원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코가 이렇게 휘어 있다든지, 비중격 만곡증. 예, 맞습니다. 휘어 있는 거. 예, 그런 것이 있다든지, 편도가 이제 과도하게 크다든지, 목젖이 좀 늘어져 있다든지, 뭐 혀가 크시다든지, 아니면 뭐 무턱증 같은 게 있어서 턱이 작으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숨쉬는 통로가 좁아질 수가 있고요. 숨쉬는 통로가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기능적으로 뭐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힘이 떨어진다든지, 뭐 술, 담배를 자주 하신다든지, 내지는 뭐 피로하다든지, 이런 과도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게 되면 그런 상기도를 이루는 근육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생기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옛날에 그 1박 2일이나 이런 거 보면 강호동 형님 나오면 진짜 전차 지나가,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료화면에서 지금 강호동 형님 코 고는 소리 들리죠?
살이 찌거나 비만하면 코골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보통 뭐 환자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뭐 젊어서 이제 좀 날씬했을 때는 코를 안 골고 했는데 네. 살이 찌면서 뭐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수면무호흡 있으신 분들 이제 80% 가량이 비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비만과 코골이는 상당히 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살이 찌면 보통 환자분들이 뭐 배가 나왔다, 허리 둘레가 두터워졌다 이런 것들만 이제 말씀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제 목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을 둘러싼 그런 그 상기도에 이제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발생하기 그런 쉬운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이 좀 얇고 사슴처럼 좀 이렇게 기신 분들은 좀 코골이가 없을 확률이 높은 건 확실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코골이를 고치기 위해서 저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활용하던데 코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여기 코에 비강을 넓혀주는 테이프가 있던데 이걸 붙이면 코골이 좀 나아진다. 이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부랑 같이 오시면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뭐 입을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는데 보통 이제 그 이런 코골이 수면무호흡 있으신 분들이 이제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입을 벌리는 이유가 이제 보통 코가 막히니까 뭐 사람이 코 아니면 입으로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가 막히다 보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시는 건데 우리가 입이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입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턱이 이제 아래쪽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로봇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턱이 이렇게 아래쪽 그리고 뒤로 이렇게 처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숨쉬는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 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입을 안 벌리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딱 입 벌리는 행위 자체만을 이제 호전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는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은 미봉책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강을 넓혀주는 테이프 같은 거 그런 건 어때요? 이제 코에 근육 같은 것들이 약하셔서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안으로 함몰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에 코에 테이프를 붙여서 그 근육 힘을 강화시켜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이제 비강 단독 문제로 생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 팔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테이프라든지 뭐 코골이 방지용 뭐 이렇게 뭐 입막기 이런 거는 다 별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오늘 그러니까 끝까지 건강 튜브 잘 듣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코골이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피곤한 사람도 한 번씩 코 골고 술 많이 먹고 코 골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자취생들도 있죠. 요즘에 뭐 30, 40대 자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코골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근데 이거 방치하면 좀 수면 말고 다른 곳에도 뭐 좀 이상을 끼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고 대부분 뭐 배우자가 이제 데리고 오시거든요. 코골이 때문에 제일 먼저 보통 부부들이 하는 치료가 각방 쓰는 거죠. 예. 그것도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되게 코골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와 그 모든 걸 뒤흔든다니까요, 이게.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거를 이제 뭐 하면 이제 좋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골이 수면무호흡 때문에 뭐 잘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부정맥이라든지 고혈압, 뭐 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심혈관계 합병증이 알려져 있고요. 잠깐만요. 코골이를 방치하게 되면 부정맥, 네. 고혈압, 예, 맞습니다. 심근경 이거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코골이가 그렇게까지 발전이 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골이랑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그 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미세한 각성이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계속 깨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희가 활성화가 되는 이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이제 심장이나 이런 혈관들 그런 것에 문제를 일으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정맥, 고혈압, 심근경색 이런 위험들이 훨씬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코골이 수면무호흡을 계속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체내에 산소가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여러 장기들의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장기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뇌 같은 데 이제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치매도 잘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뭐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의 위험도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코골이를 일단은 체크해 보시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 혼자 사는 독거 청년, 독거 중년, 독거 어르신들 계시면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꼭 한번 켜고 주무시면서 본인의 코골이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주제는 건강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모든 코골이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체중 조절 그리고 이제 운동 그리고 금연 금주와 같은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이제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 이제 교정이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뭐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다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들이 이제 양압기 치료, 구강내 장치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양압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양압기 치료든 수술이든 이제 치료의 원리는 이제 수면 중에 이제 좁아지는 그런 부위를 찾아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넓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양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체가 있고요. 네. 이 본체에서 이제 인공호흡기처럼 산소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 선풍기처럼 이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이게 이제 환자분이 착용하시는 그런 마스크와 이제 호스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기계에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것을 이제 착용을 하시게 되면 그 기계에서 발생한 바람이 이런 호스를 따라서 이제 환자분이 착용한 마스크로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이 이제 누워 계실 때 이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려고 하면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좁아지지 않게끔 공기의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양압기군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겠는데요, 치료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가장 이제 접근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권유되는 방식이 이런 양압기 치료고요. 이건 비쌉니까? 가격은 한 수백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18년부터는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의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하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그럼 구강내 장치는 어떤 겁니까? 구강내 장치의 경우에는 이제 턱을 앞으로 빼주는 그런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치료인데요. 심한 수면무호흡 환자나 코골이 환자한테는 좀 적용을 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경하신 분들, 그리고 경증의 환자들. 맞아요. 경증의 수면무호흡 환자들 그리고 이제 단순 코골이 환자의 경우에는 턱을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그런 마우스피스를 장착을 하게 되면 턱을 이렇게 앞으로 빼주어서 턱과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혀를 이제 같이 앞쪽으로 견인시켜서 후방의 통로를 이제 넓혀주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술이 있네요. 수술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주무시는 동안 그런 폐쇄 부위를 확인을 해서 뭐 코가 휘어져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코를 펴주기도 하고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뭐 비염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목젖 늘어져 있는 목젖을 뭐 이렇게 당겨 올리기도 하고 큰 편도를 제거하기도 하고 뭐 혀 같은 것을 줄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숨쉬는 통로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당겨주고 잘라내주고 이렇게 넓혀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비단 성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해서 되게 왜 아이들은 잠을 자야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의 비율도 좀 높습니까? 대개는 이제 그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이제 심하신 분들이 이제 유형이 좀 아이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든 이제 중년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이제 그 숨쉬는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생긴다는 원리 자체는 이제 비슷한데 네네. 원리는 비슷하지만 뭐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 치료들은 약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뭐 살이 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복합적인데 반해서 아이들은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이제 비대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좀 초기에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은 이제 퇴화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아이들은 그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제 숨쉬는 통로에 비해서 그 아데노이드와 편도가 큰 시기가 보통 한 2세에서 8세 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때 이제 그게 비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주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코나 편도에 칼대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성인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앞서 양압기 치료, 구강내 장치, 수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시게 되면 거의 한 80% 이상 호전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우리 애들이 이런 수술을 견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수술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이의 코골이 때문에 특히 2세에서 8세까지가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오늘 건강 튜브 많이 보실 텐데 아이들 코골이 때문에 힘들다면 수술하면 훨씬 낫대요. 그리고 쭉쭉 자랄 수 있잖아요. 좋은 잠이 쌓이니까 꼭 생각해 주시고. 그 수술은 부산 하단역에 위치한 어느 병원이에요? BS 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 있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면 코골이 나아집니까? 확실히 좋아집니다. 앞서 이제 살이 찌면 이제 코를 곤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당연히 이제 살을 빼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kg, 2kg 빼서는 그렇게 큰 빚을 보기 힘들고 본인이 나가는 본인 체중의 10% 정도를 감량을 하게 되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한 20-30% 정도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면 혈압, 혈당 다 낮아지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더 운동 잘할 수 있지, 활력 올라가지. 거기다가 좋은 잠이 쌓일 수 있도록 내가 코를 덜 골 수 있다는 거, 수면 무호흡도 덜하다는 거 움직입시다. 좀 덜 먹고. 아무래도 코골이를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예방법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라든지 과체중 같은 것들은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운동은 그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건강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혀나 이런 곳을 이제 강화하는 근육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규칙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기도에 있는 근육 등을 이제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이제 체중을 이제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런 상기도에 있는 근육 자체의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코골이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고 담배의 경우에도 흡연 연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기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을 이제 유발하거나 아니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가 반드시 권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코골이 없는 삶, 수면 무호흡 없는 삶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코 건강과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골이나 이런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여러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방송이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잠을 자도 이제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본인의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이게 검사를 해보고 좀 치료하셔서 이 건강한 수면 습관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셨지만 진짜 엄청난 질병, 내 삶의 커다란 벽이 될 수 있는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잠이 쌓이면요 좋은 삶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골이가 있다면 모두 BS 숨 이비인후과엔 성형외과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잠을 응원하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강지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 튜브.